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막상 하려고 하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말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나이 차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30대, 40대 남자들은 결혼 앞에서 계산기가 먼저 켜집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현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집값, 월급, 대출, 양가 부모님, 육아, 책임, 이혼, 노후까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굴러갑니다. 그래서 누가 결혼 안 하냐고 물으면 대충 웃으면서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훨씬 복잡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 삶이 통째로 사라질까?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될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결혼해서 느낄 외로움 중 뭐가 더 힘들까? 오늘은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잘 말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의 결혼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결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무서워진 겁니다. 예전처럼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지, 주변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흐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남자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꽤 해봤고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알고 관계가 얼마나 쉽게 틀어지는지도 봤고 결혼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일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설렘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좋다는 마음과 내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너무 따지니까 결혼을 못하지. 눈을 낮춰야지. 사람은 살아보면서 맞춰가는 거야.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이 따지는 건 단순히 외모나 조건만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갈 수 있을까? 싸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일까? 내 인생이 더 안정될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심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결혼을 미루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돈 문제는 큽니다. 집을 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이 들고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비와 교육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계속 돈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무서운 겁니다. 30대 남자들은 이미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카드값, 대출, 월세, 보험료,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압니다. 40대 남자들은 돈을 꽤 벌어도 한번 책임이 커지면 숨 쉴 틈이 없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면 낭만보다 고정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을 같이 먹는 장면보다 매달 나갈 돈, 혹시 회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생기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부모님 병원비까지 겹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생존 감각에 가깝습니다. 특히 요즘 남자들은 예전처럼 한 사람 월급으로 집 사고 가족 먹여 살리는 그림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결혼을 말하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가장이 될 준비가 됐나? 그런데 이 가장이라는 말이 참 무겁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부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라고 하지만 남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이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피한다기보다 실패할까봐 겁내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는 자유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30대, 40대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합니다. 퇴근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시간, 주말에 늦잠 자는 시간,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차를 마시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눈치 보고 성과 내고 말 조심하고 감정 숨기고 책임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아무 역할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 이 회복 공간이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또 대화해야 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양가 일정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은데 왜 말이 없냐는 말을 듣고, 잠깐 멍 때리고 싶은데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부담스러운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싫어한다기보다 내 속도를 잃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결혼은 함께 사는 일이고 당연히 서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결혼해도 나로 살 수 있을까? 남편이라는 역할, 사위라는 역할, 아빠라는 역할 속에서 내 개인은 어디까지 남을까? 이 질문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한 결혼을 하려면 서로의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면 사랑이 식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쉬고 싶어라고 말하면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결혼 자체를 멀리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는 이혼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요즘 30대, 40대 남자들은 주변에서 결혼의 밝은 면만 본 세대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봤지만 결혼 후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도 봤고, 이혼 과정에서 감정과 돈과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는 사람도 봤고, 아이 문제로 오래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단순히 축하받는 이벤트로만 보지 않습니다. 결혼식 하루는 아름답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생활은 정말 현실이라는 걸 압니다. 친구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는데 몇 년 지나니 부부싸움, 대출, 육아, 처가와 본가 문제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해서 시작했겠는데 왜 저렇게까지 미워하게 됐을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를 속으로 많이 숨깁니다. 겉으로는 결혼 뭐 급해, 혼자가 편하지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뿐 아니라 상대 인생까지 망치면 어떡하지? 아이까지 생긴 뒤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물러나다 보니 또 결혼이 멀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심리는 사랑보다 생활궁합을 더 보게 된 겁니다. 20대 때는 예쁘고 설레고 대화가 잘 통하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 남자들은 이런 걸 봅니다. 이 사람은 화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돈을 쓸 때 기준이 비슷한가? 가족 문제에서 선을 지킬 수 있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 탓부터 하는 사람인가? 내 약점을 들었을 때 무기로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켜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설렘에 쉽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이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떨까를 먼저 상상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좋은데 생활하면 피곤할 것 같은 사람. 말은 잘 통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것 같은 사람. 조건은 좋은데 내 마음이 계속 긴장되는 사람. 이런 신호가 보이면 남자들은 한 발 물러납니다. 물론 이게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좋은 인연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즘 남자들에게 결혼은 감정만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된 겁니다. 사랑은 시작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생활을 버티는 힘은 성격, 대화법, 돈 관리, 갈대결 방식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는 남자도 정서적 안전을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단순하고, 남자는 예쁜 여자 좋아하고, 남자는 밥만 잘 챙겨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결혼해서 정말 바라는 것 중 하나는 편안함입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돈을 많이 벌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힘든 날에도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30대, 40대 남자들은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가족에게는 책임감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연봉과 직업과 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평가의 연장이 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은근히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나? 힘들다고 했을 때 약한 남자 취급하지 않나?
실패 이야기를 했을 때 실망한 눈으로 보지 않나. 내 속도를 기다려줄 수 있나. 이런 것입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일 때 꼭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평생 긴장해야 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반대로 엄청난 조건이 아니어도 같이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힘든 날에는 해결책보다 밥부터 먹자고 말해주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같이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남자들은 결혼을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심리는 결혼 후 역할이 너무 많아질까봐 부담스러운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편이 되어야 하고, 사위가 되어야 하고, 며느리와 장모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빠가 되어야 하고, 집안 행사도 챙겨야 하고, 양가 감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30대, 40대 남자들 중에는 이미 자기 부모님 노후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병원, 간병, 생활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 결혼 후 배우자 가족까지 생기면 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물론 결혼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일이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관계가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 조율을 어려워하는 남자들은 이 부분을 크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부모님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명절마다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볼 때 상대의 가족 분위기까지 보게 됩니다. 이 집은 서로 간섭이 심한가? 부모님이 자녀 부부의 생활에 선을 지켜줄 수 있나? 결혼하면 우리 둘의 삶이 중심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심리는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밥도 챙기기 어렵고 정보도 부족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외로움을 달랠 방법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살아도 생활이 굴러갑니다. 배달도 되고 밀키트도 있고 청소 서비스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OTT도 있고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생존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결혼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이면 망설이게 됩니다. 내 시간, 내 공간, 내 취미, 내 수면, 내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혼자 사는 만족감이 영원히 외로움을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30대에는 혼자가 편해도 40대가 되면 문득 허전해지는 순간이 오고 아플 때 혼자 병원 다녀오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음이 휑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외로운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외로운 것과 둘이 있는데 외로운 것 중 뭐가 더 힘들까? 이 질문이 결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심리는 좋은 남자라는 기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즘 남자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사위, 능력 있는 가장, 다정한 연인, 가사도 잘하는 배우자, 육아도 적극적인 아빠, 감정 표현도 잘하는 사람, 경제력도 있는 사람, 외모 관리도 하는 사람, 대화도 잘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동시에 요구받는다고 느낍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남자도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그 기준을 배우기 전에 압박부터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벌어야 하고 충분히 다정해야 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쌓이면 결혼은 행복한 선택이라기보다 시험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아예 결혼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괜히 결혼했다가 실망만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이 큰 남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남자일수록 결혼 이야기에 더 예민해집니다. 누가 결혼 언제 하냐고 물으면 농담으로 넘기지만
속으로는 내가 아직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책임지는 것 같은데 누굴 책임지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9번째 심리는 연애와 결혼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는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가벼운 마음만은 아닙니다. 연애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혼은 생활, 돈, 가족, 미래, 아이 문제까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만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멈칫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평생의 생활을 약속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특히 30대 후반, 40대 남자들은 한 번의 선택이 너무 큰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집니다. 문제는 이 신중함이 상대에게는 회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 생각이 있냐고 묻는데 남자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고, 여자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지금 좋으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남자에게 필요한 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언어입니다. 내가 결혼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두렵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싶다. 아이 문제는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가족 간섭은 선을 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관계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하고 애매하게 피하면 결국 상대는 지치고 남자는 또 결혼은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10번째 심리는 결혼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안정된 가정, 자녀, 사회적 인정, 부모님 안심 같은 것들이 큰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자들이 결혼해서 진짜 원하는 건 함께 버틸 수 있는 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끌어올려주고, 상대가 힘들면 내가 받쳐주고, 돈 문제도 같이 보고, 감정 문제도 같이 풀고, 가족 문제도 둘이 한편이 되어 대처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구조보다 인생의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 상대에게 보는 건 의외로 화려한 조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될까? 일이 안 풀릴 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힘들 때 함께 현실을 봐줄까?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질까?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좋은 결혼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좋은 결혼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말보다 결혼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변에서 지친 부부를 많이 보고 경제적 부담을 계속 느끼다 보니 시작 전에 겁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남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생각할까요? 첫째,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때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 감정이 상해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문제를 덮지 않고 같이 풀어보려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갈등 자체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 너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인격을 공격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해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우리 이건 같이 정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둘째,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끼자는 뜻이 아닙니다. 쓸 때 쓰더라도 우리 형편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남과 비교해서 결혼식을 키우기보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사람, 집, 차, 여행, 소비를 모두 남들 기준으로 맞추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남자들은 결혼 가능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돈을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한가입니다. 셋째, 남자를 책임지는 기계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지칩니다. 남자도 불안하고, 남자도 무섭고, 남자도 쉬고 싶고, 남자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걸 못난 모습으로 보는 관계에서는 결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요즘 힘들었겠다. 그래도 버티느라 고생했다.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은 남자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했다고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친구, 취미, 혼자 있는 시간, 쉬는 방식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남자들은 결혼 후에도 최소한의 자기 공간이 남아있을 때 결혼을 덜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관심이나 방치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할 때는 함께하고 혼자 회복할 시간도 인정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가족 부부를 중심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양가가 중요하지만 결국 가정의 중심은 부부여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중요하고 형제자매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한편이 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쉽게 흔들립니다. 남자들은 상대가 자기 가족과의 경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 가족과의 경계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후에 계속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남자들 중에는 사실 결혼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좋아하니까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멈추는 겁니다. 내가 준비됐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아이가 생기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돈 문제로 사랑이 망가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 겁니다. 물론 고민만 하다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신중함이 지나치면 회피가 되고 회피가 길어지면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정직한 준비입니다. 돈이 완벽히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도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상대와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혼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남자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혼 안 하면 외롭지 않냐? 나이 들면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결혼하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혼자가 편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기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에서 편안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함께 살 때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도망치듯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 결혼하는 것도 위험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모든 관계를 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계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30대, 40대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감정은 양가 감정입니다.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 감정.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지만 혼자 있는 편안함도 놓치기 싫은 감정.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상상하면 따뜻하지만 육아와 돈을 생각하면 겁나는 감정.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내 인생을 남의 기대에 맞추고 싶지는 않은 감정. 이 감정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결혼 생각 없어 보이는 남자도 속으로는 꽤 많이 생각합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자들은 결혼 고민을 친구들과 깊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야, 결혼하면 힘들다더라.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농담은 해도 사실 나 좀 무섭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없다. 내 경제력이 불안하다. 외롭긴 한데 결혼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멀어집니다. 하지만 결혼을 진짜 고민한다면 혼자만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관계는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아이 생각은 있는지,
양가 부모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둘지, 서로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싸웠을 때 어떤 말은 절대 하지 않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불편하다고 피하면 결혼은 더 무섭고 막연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은 조금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30대, 40대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히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무섭고, 자유를 잃을까 두렵고, 이혼과 실패 사례를 많이 봤고, 사랑보다 생활 궁합을 중요하게 보게 됐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원하고, 남편이라는 역할의 무게를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시대가 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해도 괜찮은 사람과 해야 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에게 결혼은 낭만보다 질문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삶이 더 단단해질까? 우리는 돈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을까? 싸워도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가족 문제 앞에서 부부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씩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남자들은 결혼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은 인생을 구원해주는 마법도 아니고 자유를 빼앗는 감옥만도 아닙니다. 결국 누구와 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생활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도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이어야 합니다. 요즘 남자들의 결혼 생각은 단순히 결혼 싫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 결혼이나 하고 싶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체면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남들 하니까 따라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대신 정말 함께 살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 서로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고민하는 남자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결혼이 싫은 걸까? 아니면 실패가 무서운 걸까? 나는 혼자가 좋은 걸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를 선택한 걸까? 나는 준비가 안 된 걸까? 아니면 준비라는 핑계로 계속 도망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결혼에 대한 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